이 시간은 자코리아 뉴스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중에 발생한 불의의 화재 사건으로 인해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애틀랜타 한인 해관 문제를 화두로 이 시간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3일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로 인해 우리 12만 애틀랜타 한인 동포사회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인 해관이 안타깝게 전소됨으로써 동포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화재 직후 한인 해관의 재건을 위해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 가동이 되었고, 그동안 동포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더불어 재건 기금을 조성해 오면서 급기야 지난 7월 24일 애틀랜타 한인회관 재건립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코리아 뉴스 대담 한인의 재건 특집 그 첫 시간으로 근본 애틀랜타 한인회관 건립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신 김백규 위원장님을 모시고 한인회관 재건립 관련 향후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백규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대담을 위해 바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그래, 요즘 얼마나 바쁘십니까? 뭐 그냥 그럭저럭 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뵈니까 글쎄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아이고. 김백규 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조지아 한인 식품협회 회장직을 시작으로 해서 애틀랜타 한인회 이사장, 그리고 제25대 한인회장, 민주평통자문회의 동남부 지회장 등등 주로 동포사회 속의 그 큰 중책들만을 어떻게 골라가면서 역임을 해오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도 이 동포사회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헌신의 헌신을 해오셨는데, 또다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인에 관련 그 중차대하고도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 몸도 마음도 몹시 버거우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예. 이번 한인회관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그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과 더불어서 그 피해 상황, 그리고 복구를 위해 그동안 진척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요약 정리를 좀 해봐 주십시오. 네, 한인회관이 정확하게 화재가 시작한 것이 5월 21일 밤 9시 45분경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화는 그 다음날 아침 새벽 3시, 4시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이라고는 정확하게 지금 밝혀진 건 없지만 그 서방서에, 그러니까 그 구네 카운티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그 리포트를 보면 그 전기 누전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리포트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결국 뭐 네, 명확한 건 없고요. 이제 그 사실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약 한 5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전기 누전일 수가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전기 시설도 오래되면 그게 노후가 돼서 다시 고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 한인의 식정으로서는 그러질 못했고 지금 그때 이어나가는 그 형편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7월 24일 그러니까 화재 사건 이후에 약 2달여 만인가요? 예. 공식 출범하게 된 그 위원장님을 위해서 총 7명 아니 9명이죠. 예. 네, 9명으로 구성된 한인회관 재건립위원회가 발족된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그 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뭐 구체화된 정책들이 있다거나 기타 뭐 밝힐 만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동안에 저희가 7월 24일경에 그
저희 건립위원회가 건립위원 9명에 고문님 2분을 합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건립위원회가 2분을 지금 모여서 어떻게 무슨 방향 모든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결정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한인 사회의 여론을 먼저 따라야겠고 거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의원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들, 이런 사항들, 그리고 이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일단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동포 사회에 이제 묻는 형식으로 저희가 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배치라든가 그 회관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그 자세하게 세분화가 돼야지만이 그 기금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렇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동포 사회에서 얼만큼을 그 모금을 해야 되는지도 이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드릴 이 질문 요지 앞으로 나올 그 질문 요지 안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건 차후에 또 질문을 들어가서 또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건립기금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식기금이라는 게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대략 근본 한인회관 재건립위원회 그 소요하는 그 기금 조성의 목표액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조성된 그 액수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리고 모금 방법이나 시한 이런 건 언제까지로 대략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대략 언제까지로 우리가 하겠다 할 수 있겠다 이런 그 기간을 잡고 계신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만약 이 계획된 기간 내에 목표액이 만약에 달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이런 그 질문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글쎄요, 여러 가지 질문이 사항이 많은데요. 그 첫 번째 그 건립에 대한 그 액수는 상당히 그 변동수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것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위치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돈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부터 이제 일단은 여론을 모집을 하고 수집을 하고 그 액수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 액수를 저희 위원회에서 대충 잡는 것이 약 한 270만 불 이제 한 300만 불 이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금이 상당히 돈이 많은 액수입니다. 저희들 생각에. 그리고 한인 사회의 부담이 상당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센시티브하다 그럴까. 이제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그동안에 그 화재로 인한 그 보험 회사의 그 보험액이 약 한 4만 불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그 보험액은. 그리고 지난번 은정국 회장님 때 그 건립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서 약 한 4년 동안 모아온 돈이 약 한 13만 불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5월 21일 화재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그 동포들의 그 건립기금 모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사실을 모금 운동을 안 했지만 네. 그 동포들이 예. 정말 그 이것은 한인회관을 네. 빨리 건립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다 아시고 네.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자발적. 성금을 네, 자발적으로 이게 저희 한인회로 가지고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에 네. 그 액수가 약 한 지금 현재 6만 한 5천 불 네. 이렇게 지금 모여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하게 되면 예. 지금 현재 그 은행에 현금으로만 있는 것도 약 70한 3만 불 네. 정도가 그렇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한인회관의 위치에 건물을 그냥 지을 경우 예. 하고 예. 그다음에 그것을 좀 비좁다 위치가 조금 안 좋다 했을 경우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는 그 건물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사서 사용을 하느냐, 네. 이제 아니면 그다음에 그 새로 땅과 건물을 짓느냐, 이제 그 두 안이 있는데 그 두 안 중에서 첫 번째 그 기존 건물을 사는 것은 상당히 경제적이고 예. 우리 동포들한테 많은 부담을 좀 덜 줘도 그렇죠.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안 다시 지역을 그 선정해서 건물을 지을 경우 그럴 경우는 이제 그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며 네.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을 좀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경우 이제 현재 한인회관 부지를 매각할 경우 그것이 저희 계산에 예를 들어서 50만 불에서 60만 불은 예. 이렇게 팔리지 않을까, 팔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냥 미지수죠. 저희들의 그냥 대충의 숫자입니다. 예. 그 이제 그거하고 현재 은행 돈하고 합하게 되면 230만 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액수가 약 한 50만 불 정도가 되는데요. 그 기금이 모금을 해야 되는 기금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50만 불이 예. 지금 목표액이라고. 그 이제 그런 잠정적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 예, 150만 불에 대한 그 금액은 사실은 그게 아주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한 모으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방법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것을 분리를 해서 쪼개서 150만 불 쪼개서 약 한 50만 불 정도는 우리 한인 사회에서 그 기금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100만 불은 이제 여기에 나와 계시는 지상사 그리고 또 주류사회 우리 주류사회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그 동포재단에서 또 그런 펀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층 펀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 군데, 네 군데 그룹 정도 이런 데서 충당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모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가정을 하고 또 희망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일단 이게 재건립의 이 프로젝트 자체가 어떤 모계지를 안고 한인회관을 재건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았었는데요. 이제 그 한인회관이 지난 5월 21일 날 불이 나면서
그 후 이틀 후에 저희들이 그 전직 그 한인 회장단 모임을 했습니다. 그 네. 대책에 대한 것을 예.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 회관을 마련할 때에 모계지를 안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그 현재 아니면 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여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모계지까지 페이해가면서 아니면 또 사무실을 운영해가면서 이제 그래서 거기 그 전직 회장단 모임에서도 사실은 모계지 없이 될 수 있으면 한인회관을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권고의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그것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사실 재정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인 회장이 그 한인회의 그 임무를 집행하는데 그 모계지나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재정 자립이 안 된 상황에서 한일 활동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재건립될 그 우리 한인회관이 모계지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전에 이게 페이오프된 건물로 간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또 자기 그 계속해서 하게 될 한인 회장 직을 수행하게 될 사람들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정말로 돈이 아닌 정말로 어떤 그 정책을 가지고 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풍토가 조성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럼 다섯 번째 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간에 떠돌고 있는 뭐 이런저런 불확실한 소문들이죠. 결국은 뭐 정확한 것들은 아닌 거죠. 동포사 일각에서 이런 불확실한 소문으로 하여 약간의 잡음이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재건립하게 될 그 한인회관의 로케이션 문제,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아시다시피 그 메트로 애틀랜타 반경 안에 남쪽과 북쪽 수완이 지역 그리고 메리에타, 알파레타, 둘루스 등등 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그 동포들을 사실 그 전체를 소외 지역이 없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로케이션이라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겠지만 사실 그게 또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건립위원회 측에서 물론 결정된 것은 아직 없겠지만 대략 데드라인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글쎄요, 그것을 우리 건립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그 센시티브하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는 한 군데가 결정이 돼야 이 무슨 건물을 구한다든가 이런 것이 그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일단 건립위원회에서 의견 통일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아마 제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공청회를 한번 우리 동포들을 모시고 한번 하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간에 여러분들이 뭐 일로 와야 된다, 절로 와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래요. 남쪽에 계신 분들은 남쪽에 오시면 남쪽에 한인회관이 오면 좋고, 북쪽에 계신 분들은 북쪽으로 오면 좋고, 의견들이 지금 대개가 그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소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번 화재 사건이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건립으로 가는 그런 과정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져서 지금 위원회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그렇게 모계지를 앉지 않고 세워진다면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 거의 약 한 70-80%의 그 동포들 사이에서 예. 이제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들 계시는데 그거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금액 모금 운동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순조로이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 자신도 상당히 낙관적이고 또 그것을 꼭 해내기 위한 노력을 우리 동포들하고 같이 정말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꼭 할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다음은 6번째 질문으로서 우리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고 깨어야 보배란 말이 있듯이 결국 목표로 하는 모금액이 다 모여야 이 한인회관 재건립 청사진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듭되는 경제 불황의 그 열악한 현실 속에서 목표로 하는 모금액을 계획된 시일 안에 모금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건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차기 한인회장 선거가 물론 아직 경선으로 갈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시기적으로 건립위원회 모금 활동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자칫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들,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뜻밖의 복병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이 열악하고 여의치 못한 현실 속에서 이 건립위원회 측의 그 모금 활동에 진일보한 그런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그 모금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그 방식을 뛰어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전문성 있는 기술적인 펀드레이징 방안의 모색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회 측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히든 카드가 있으시다면 홍보와 겸해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저 지금 말씀하신 그 히든 카드는요. 우리 한인 사회에서 한인회에서는 그 히든 카드라는 게 그 낱말이 그렇게 맞질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 저희 건립위원회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고 한인회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회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정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나 오픈을 해놓고 오늘은 이만큼입니다. 내일은 이만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립기금을 모금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가 모든 그 인력을 동원해서 그 홍보물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홍보물이 제작이 되면 저희가 이제 각 그 지역별 단체별 모든 기관에 이 홍보물이 가서 이제 그 홍보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일로 문제는 여러분들 동포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아까 제가 그 잠깐 그 말씀드린 150만 불 중에서 50만 불이라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그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셔야 이것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함으로써 한인회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데 이미 100만 불이 넘게 지금 조성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 시점에서 사실상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가 땡겨와래?
다음은 7번째 드리는 질문이 되겠는데 이번 질문은 다소 답변하시기가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대담의 자리인 만큼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한인회는 화재 사건 이후에 약 1년 기간 동안 현 한인회 관계자 중에 한 분으로부터 도네이션 약정을 받고 현재 그 둘루스 지역에 자리한 오피스 건물로 옮겨진 상태에 있는데 따라서 이런 그 여건상 전반적인 한인회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그 오피스 건물의 유틸리티 외에 여사문 급여 외에는 특별히 지출될 만한 요소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무슨 연고로 현 회장단은 그 근본 화재 사건 이후에 나오게 된 보험 급여액에서 한인의 운영비 명목으로 쓰겠다는 그런 노골적인 해프닝을 벌인 것인지 다행스럽게도 물론 한인의 이사회 측의 부결로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세간의 한인회를 향한 불필요한 의구심만 이번 일로 말미암아서 잔뜩 불러일으킨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야기된 문제이겠지만 동포사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차기 한인회장 선거로 인해 유입되는 공탁금 등 뭐 현 한인회 운영비 명목이 아닌 차기 회장단에 넘겨져야 하거나 혹은 건립 기금으로 적립돼야 할 그런 공적 자금이 임기가 채 얼마 남지 않은 현 한인회 회장단에 의해서 자칫 유용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따라서 뭔가 법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일부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건립위원회 측의 어떤 공적 자금을 지키기 위한 보관이라고 할까요? 뭐 표현이 다소 거북스럽긴 합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그 어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저희가 그 지난 5월 21일 날 그 화재 이후에 그 한인회 집행부 뭐 인사께서 그 자기의 그 건물을 한인회관으로 좀 써도 괜찮다는 그 제의가 들어와서 이제 글로 옮겨서 지금 현재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상당히 커요. 그 적은 건물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인회에서 그 해오던 모든 그러한 업무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행사나 뭐 이런 거는 사실 그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종전에 해오던 모든 그러한 일들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그 한인회관 문화공간을 이용해서 사실은 그 현 그 집행부가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부가 거기에 그 수입으로 인해서 그 운영을 하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 그 자금으로 인해서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화재가 난 후에 사실 그러한 그 수입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한인회에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현 집행부에서 사실은 그 모금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은 한인회관을 마련하는 데에 기금을 참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고 하지만 거기에 일단은 그 쏠려서 그 집행부의 운영 자금이 글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집행부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참 고맙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 한인회가 무슨 뭐 그 운영기금을 다른 데로 쓴다든가 뭐 이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지난번에 그 집행부에서 하도 그 수입원이 없고 이제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
보험료 중에서 좀 쓰겠다는 그러한 안을 내놨었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사회에서는 그것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집행부가 지금 열심히 그 모금 운동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동참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 그 뭐라 할까요? 공교롭게도 한인회장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 뭐 출마하신 분들이 그 공탁금이라든가 이런 걸 내고 이제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그것은 법적인 제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우리 저희 한인회 회칙을 보면 그 돈은 차기 회장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봉사단체, 우리 한인단체, 한인회에서는 그것을 일단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법적인 조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현재 한인단에 쓸 수가 없는 걸로 그게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 대해서는 그 우려를 안 하셔도 저희 한인사회 눈으로 감동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뭐 공탁금 문제는 만약 공탁금이 정상적으로 그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이딱 선거로 인한 경비를 제외한 그 나머지 전액의 금액이 차기 한인회 이제 운영비로 이렇게 그렇죠. 넘어가게 돼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 선관위에서 부실하게 다뤄서 그게 유실이 된다면 결국은 선관위가 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글쎄요, 그것은 뭐 그런 지출 명세서가 다 넘어오겠지만 지금 현재 현재 그 선관위도 상당히 그 짜임새가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가리라고까지는 제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는 높아심에서 드려본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뭐 8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질문이야말로 정말로 결코 피해갈 수조차 없는 조금은 그 아주 네거티브하다는 말 정도 가지고도 이게 대신될 수 없는 그런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한인회관을 매입할 당시에 그 한국학교건축기금으로 다운페이를 하고 공동 그 투자 방식으로 매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뭐 이미 동포사회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 이후 그러니까 우리 김백규 그 위원장님께서 제 25대죠. 25대 한인회장직에 이제 출마하시게 되면서 사실은 그 당락과 관계없이 이 한인의 그 남은 모계제를 당시에 완납을 시켰던 사실을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여곡절 그때 바로 한인회장 재임 그 회장직 공식 임기 동안에 극적으로 양성화 특위조차도 포기해버렸었던 법적 양성화 작업까지 무사히 끝마침으로써 사실 무탈하게 현 30대에까지 이렇게 한인회가 이끌어져 오게 된 동력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한인회 문화공간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수입 이 부분만 해도 그 이전에는 없던 수입이었었는데 그냥 체육관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 김백규 회장님 임기 말에 그걸 문화공간으로 바꿔놓음으로써 그 다음 때 그 한일 관계자들이 계속 그 수혜를 입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현 한일회관 부지는 그렇게 해서 그 사실상 한 주군 그 두 가족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까닭에 과거 그 은정국 회장 임기 도중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한국학교 관련해서 한인의 전관을 한인의 임의대로 손질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그 잡음이 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이제 한인회관 재건립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어차피 한국학교와의 관계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건립위원회 측에서 어떤 그 이미 건립 사실 그렇습니다. 건립위원회 측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인사회 전체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한글 학교, 한국 학교죠. 네. 원래 그 한글 학교가 한국 학교입니다. 한국 학교죠. 그것이 처음에 시발할 때, 처음 시작할 때 한인의 산하 한글 그렇죠. 한국 학교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차츰 세월이 그 오래됐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이상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서로 소연한 그 사이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회장님들도 여러 분 바뀌고 이제 이래서 그랬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같습니다. 똑같이 한인회나 한국 학교나 같이 끌어안고 같이 가는 것이 저희들 한인 사회를 위해서도 좋고 여러분들에 대한 그 모든 인력 그다음에 이 경제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좋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한글 학교 따로 한인회관 따로 했더라면 사실 한인회관은 그렇게 큰 그러한 빌딩이나 그 사무실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학교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불난 그 자리에다가도 그 물론 건물을 크게 지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조금 비좁은 그런 그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어차피 거기다가 하게 된다면 불가분하게 그 땅을 더 매입하지 않으면 가능치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더 저희가 경비를 들여서 아까 그래서 저희 예산액이 270만 불 정도 이런 한국 학교까지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보금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규모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현재의 한인회 자리 이 경제적인 것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생각하면은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 가장 거기를 사용했을 때 난제점이 하나 있다고 보이는데 철도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 소음이 그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그동안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앞으로 이제 다시 재건되어질 한인회관은 100년 대계를 우리가 다져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부분에서 그 양호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몰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은정국 회장님이 이대를 하시면서도 그 건축위원회에서 그 마련해 놓으신 그 플랜 그것도 사실은 그 양반들도 좀 크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건물을 그 플랜에 의하면 약 한 부지 한 10에이커에 나 이제 한인 그 회관 자리를 마련하는데 거기에도 역시 한국 학교를 이제 예상해서 다 플랜을 짜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같이 가야 되고 또 그래서 또 같은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한민족이 같이 동참하고 또 문화공간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마련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한인회관이 돼야겠죠. 그래야겠죠. 이어서 9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질문 역시 기금 조성 문제와 관련한 질문이 되겠는데 그 동포 사회를 대상으로 건립 기금 모금을 함에 있어서 가장 1차원적인 캠페인성 접근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대대적인 그 한인회비 납부 운동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방법을 쓰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그 30대 현 애틀랜타 한인회가 출범한 이후에
그 현 정관상에 명시되어 있는 가구당 30불의 그 한인회를 정관 개정 작업에 따른 절차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회장단 임의로 그냥 개인당 20불로 바꿔놓는 명백한 정관 위반 행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그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현 한인 회장단의 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관에 따라서 본래의 가구당 30불로 바로잡는 행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한인회비 납부운동 캠페인을 전격적으로 벌이는 데 있어서 무리수가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립위원회 입장에서 이 문제는 뭔가 이 극복 방안이 글쎄 건립위원회에서는 사실 그 한인회 회비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그래요. 그 한인회 해측에 30불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참조로 30불이라는 얘기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언제나 이렇게 변동이 바꿀 수 있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꿀 수 있죠. 그건 이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관 개정이 이제 뭐 그것이 좀 사실은 그 전에는 그게 한 가정당 30불이었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는 개인당 20불로 해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더 효율적인 것이라면은 뭐 이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뭐 사실 개인 뭐 가구당 30불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협의 납부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사실 개인당 20불로 가게 되면 더 이게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뭐 이 회장은 이렇게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또 이 회장님은 또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 현재 그 20불 제가 알기로는 20불을 개인당으로 한 이후에 그 한인 회비 들어오는 그 양도 뭐 변화는 없습니다. 30불이 됐을 때하고 지금하고 별 변화는 없고 이제 그만큼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셔야 이것이 20불이 됐든 뭐 30불이 됐든 50불이 됐든 그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 꼭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꼭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실은 이게 국가로 말하면 그 행정부인데 저희가 강권력은 없습니다만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저희 그런 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관을 재건립하고자 하는 오늘의 대장정은 결국 몇몇 소수 가진 자들의 거액의 기부를 받아서 세워지기보다는 12만 애틀랜타 한인 동포사회의 공동체적인 참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고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초에 소위 IMF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의 그 동참을 이끌어내므로써 근무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을 향한 설득력 있는 호소와 진정성 있는 그 소통의 결과였다고 상기해 보았을 때 근본 애틀랜타 한인회관 재건립에 따른 동포사회의 그 공동체적인 참여와 이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역시 진정성 있는 소통과 더불어서 설득력 있는 호소가 담긴 홍보 효과가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그 동포사에 특별히 또 그것과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이런 내용이나 뭐 고지사항 같은 게 있으시다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50만 불 중에서 50만 불은 동포사회의 몫이다 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50만 불도 쉬운 돈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다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그것을 모금을 하려면 사실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을 해 주셔야 이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저희 한인회나 한인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한인회를 위해서 모금을 할 때 여러분들의 그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돈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물론 이건 좋은 곳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쓸 것이다 하고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한인회가 하는 일 중에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패밀리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여러분들 중에 곤란하신 분들 이런 분들 도와주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동포사회에 어린 싹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싹들이 자라서 우리 사회를 우리 한인 사회를 커서 이끌고 갈 그러한 미래의 꿈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회는 주류 사회를 위해서 주류 사회에 뚫고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인회가 주 정부나 카운티 정부나 시 정부 이런 데 항상 연계해서 우리 한인 사회를 소개하고 한인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모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위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분들 보고 투표도 좀 해주십시오. 또 해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참여를 해주셔야 우리 한인사회가 더욱더 커지고 또 우리의 힘이 주류사회로 가서 주류사회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한인사회가 앞으로는 우리 한인들이 여기에 주류사회에 가서 정치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밑거름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치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 이 숫자 가지고는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우리 젊은 꿈나무들을 길러서 이 친구들로 하여금 우리 한인사회를 이끌고 가고 한인을 주류사회에 내보내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있어야겠습니다. 그 일은 이제 여러분 개인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한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회가 운영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동참을 해주시고 또 때로는 또 성금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한인회관이 지금은 불이 타서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서 우리 모든 한인사회가 같이 그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움직이면 큰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건립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인 동포사회의 모든 단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청소년들 모든 분들을 한꺼번에 거기서 생활을 하고 기르고 교육하고 이제 그런 한인회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러한 저희 위원회의 뜻도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인회관을 마련하는데 모두가 다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염려의 소리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큼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뭐 한간에 떠도는 그런 뭐 우려의 목소리 이런 거에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명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이런 판단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재건립위원회를 추진해 오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특별히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기꺼이 대담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랜타 한인회관 재건립위원회 김백규 위원장님을 모시고 한인회관 재건립을 위한 당면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대담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친애하는 애틀랜타 한인 동포 여러분, 일찍이 우리 민족은 어려운 국난이 닥칠 때마다 매번 민중봉기에 결집된 힘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오곤 했던 위대한 저력을 가지고 그런 위대한 저력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릇 위기란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연동작용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한인회관의 재건은 이제 12만 애틀랜타 한인 동포 사회가 기필코 이뤄내야만 한 조금은 버거운 소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시작이 곧 반이라는 옛 속담이 여전히 진리임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적 같은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한인회가 내게 준 유익이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위기에 처한 한인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생산적인 9월이 되시길 소망하는 바입니다.